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예비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가 진행 중인데요. 교계에서는 민주적 정권교체 운동을 내세운 기독교 대선 행동이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 설립된 기독인 대선 모임이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민주적 정권교체를 목표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대선 행동은 지난해 5월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민주회복과 경제평등, 평화통일과 생태환경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하는 기독교 대중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기독교 대선행동 상임 공동대표인 성명옥 목사는 개회 인사에서 정의로운 대선을 위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정권이 탄생하고 유지하는 일이 기독교인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선행동은 앞으로 대선주자 토론회를 비롯해 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도회와 강연회, 토론회 등의 성서적 민주시민 교육을 전개하고 공정선거 감시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기독인들의 어떤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성서적인 해석과 접근을 통해서 기독인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또 대통령 선거 때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새롭게 검증하고 초청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것이고요. 기독교 대선 행동은 특정 후보보다는 민주회복과 경제평등, 평화통일과 생태환경을 실현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선 행동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대선 행동이 표방한 민주적 정권교체 등의 가치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해 캐릭터를 찾아다니는 게임 포켓몬고. 우리나라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 지 3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인기가 치솟으며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적잖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있다는데? 이거 봐봐. 야, 그러면. 나왔다. 화면에 나타난 괴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 주변을 서성입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빨라지고 곳곳에서 조용한 탄성도 들립니다. 잡았다.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 교회를 찾고 있으며 불신자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저요. 그럼 위치 잘 알게 되고. 이거 있는지 몰랐는데 이거 있는지 알겠어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전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요새 교회에 대해 많이 오다 보니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죽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네, 게임 아이템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곳을 포켓스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의 벽화나 조각상 등이 다수 포켓스탑으로 지정이 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이곳은 반드시 들러야만 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일부 교회는 순식간에 이른바 성지로 떠올랐습니다. 이 앞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다 핸드폰을 보고 가시고 다 포켓몬 그거 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이하고 아빠하고도 오고 아이하고 엄마하고도 오고 다양해요. 그런 덕분에 저희 가게도 손님도 많아지고 다른 데랑 비교해서는 훨씬 잘 잡히는 편입니다. 많으면 5번이고 적으면 1번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제 발로 찾아오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교회들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SNS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과 캐릭터 출몰 지역 정보 등을 공유하며 젊은 층과 교류를 늘리는 목회자와 교계 관계자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 반면 진화론에 근거하고 가상적인 현실을 실제보다 더 중요시하는 포켓몬고가 비성경적이며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부정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미디어들을 전도의 도구로만 삼으려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오고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자세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이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또한 그들의 영역들을 인정해주는 교회의 자세가 미국이나 대만 등의 사례처럼
한국의 포켓몬고 열풍도 언젠가는 사그라들 것이라며 게임 자체를 무분별하게 교회 시스템 안에 도입하는 것보다는 젊은 층의 요구를 이해하면서 복음이라는 본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정 브랜드의 신뢰감과 편안함 등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브랜딩. 교회를 주제로 한 브랜딩 작업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고 전도에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는 교회의 브랜딩이란 무엇인지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담은 독창적인 메시지와 예수님의 사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깔끔한 디자인의 현수막이 교회 외곽을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표현한 동일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가득 찬 버스는 움직이는 전도 도구입니다. 감각적인 작품은 교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눈길도 사로잡습니다. 히스토리 이런 이렇게 연결되는 게 라임이 너무 좋고 교회를 안 다녀도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 그렇게 보이는군요. 교패와 헌금봉투, 명함 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표현해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끌어낸 브랜딩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브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 하면 브랜드가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조금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했었고 목사님과 함께 로고를 만들고 또 그 로고의 의미를 담고 적용을 해서 우리 교회만의 색깔을 만들고 그것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디자인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IF 디자인 어워드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힙니다. 교회가 브랜딩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세계 최초. 그 배경에는 지역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전도에 힘쓸 것을 강조했던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할 때마다 너무 멋있어서 오늘은 택시비 안 받습니다. 이래서 제가 한 번 안 낸 적도 있고요. 교회 바깥에 내놨을 때도 참 멋있다.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도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IF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은 3월 10일 독일 뮌헨에서 진행되며 수상작은 11일부터 함부르크에서 전 세계인에게 공개 전시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온 교회가 개혁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2017년. 새로운 트렌드로 지역을 섬기며 전도에 앞장서는 건강한 교회가 한국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과 교육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기독교 홈스쿨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믿음이와 소망이, 사랑이 형제가 큰형 믿음이의 인도로 영어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홈스쿨링을 통해 삼형제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서로 협동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엄마랑 요리하고 동생들 공부 가르쳐주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희준 함석희 집사는 믿음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홈스쿨링 엑스포에 참가하면서 홈스쿨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엑스포에 참가한 아이들의 모습이 밝고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홈스쿨을 받는 아이들의 태도나 그 아이들의 얼굴 이런 것들이 너무 기존의 아이들과 달라서 저희가 깜짝 놀랐고 그래서 홈스쿨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느껴서 한번 좀 더 알아보게 됐고 그러던 중에 이제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홈스쿨의 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홈스쿨 시작 초기에는 주변의 우려와 편견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성경 암송과 외국어, 성품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믿음이 가정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창세기를 암송하고 영어와 수학 등의 공부는 물론 설거지와 빨래 등을 함께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많이 협력해요. 집안일, 공부, 또 그다음에 심부름 그런 것들도 서로 미션을 같이 나누어서 하려고 서로 그런 거를 굉장히 즐기는 생활 공동체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그런 잘하는 모습들을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신 신명기 6장 4절에서 가져온 이름 쉐마 홈스쿨.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독교 홈스쿨이 가정과 교육의 변화와 회복의 모델로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닌데 이거. 매년 봄과 가을 학기에 마련되는 성경적 홈스쿨링을 위한 기초 세미나는 홈스쿨링이 궁금한 가정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이필웅 목사는 기독교 홈스쿨은 공교육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영성과 지성을 통합해 균형의 성장을 이루는 사람을 기대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성경적 홈스쿨링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정의 우선순위가 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성경 자체가 모든 커리큘럼의 기초가 되고 또 성경적인 홈스쿨링의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홈스쿨링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가정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독교 홈스쿨링이 민족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2017 횃불 구국 금식기도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총 6번에 걸친 말씀 선포와 찬양, 국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집중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강사로는 횃불재단 이형자 이사장,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 등이 나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방파선교회가 제42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최동환 목사를, 신임 사무총장에는 정진호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최동환 회장은 세계 곳곳에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30년 이상 방파선교회를 위해 섬긴 김영곤 전 사무총장의 발자취가 담긴 회고록 출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방파선교회는 현재 29개국 64명에게 선교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군선교회 신임 대표 회장으로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200여 명의 총대가 참석한 총회에서 옥성성 목사는 군복음화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총회 군선교회는 연무대교회 건축기금을 후원하는 한편 군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길교회가 이기용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지난 5일 가졌습니다. 이기용 담임 목사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매 순간 기도하며 앞서 섬긴 이신욱 목사를 본받아 주어진 사명을 위해 섬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기용 목사는 지난 11년간 담임 목사로 서산교회를 섬기며 교단 청소년 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와의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 방송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교연은 지난 7일 CBS가 신천지의 돈 없는 음해 행위에 맞서 그 교주인 이만희 등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사법부가 증거 불충분이란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교연은 반사회적 집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아니란 인식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그 첫 번째 행보는 오늘 20일부터 22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성애대책 아카데미를 열어 참석한 목회자들을 성경에 근거한 성윤리로 무장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과거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과 미국 등은 현재 목회자의 기독교적 성윤리가 무너져 교회 안에서 동성애 찬반이 분열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동협은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목회자가 동성애 근절법을 철저히 학습해 강단에서 동성애 반대를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한동협은 한국교회가 동성애 옹호조장법을 막아 그 모범 사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연금공제회가 2007년부터 2년 동안 전임 이사장이 삼성생명에 예치돼 있던 적립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횡령한 것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법적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육군군종목사단이 9일 군선교연합회관에서 희귀병을 앓고 있는 군선교 교역자 박춘군 목사에게 치료비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지난 6일 세계 여성 할례 철폐의 날을 맞아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여성 할례 근절 강연회를 열고 여성들의 건강과 인권을 짓밟는 여성 할례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제18기 기독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을 열고 기독학부모의 정체성과 교육 방법 등 8개의 지도자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국민 80% 이상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인 주지사가 신성 모독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헌법에는 분명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Jakarta Governor Basuki Tjahjanpurnama, better known as Ahok, waved to spectators before the media was ordered to leave the courtroom. Ahok was charged with blasphemy after he allegedly said in a campaign speech that voters were being deceived by his opponents, who said the Quran prohibits Muslims from having a non-Muslim leader. Muslim hardliners considered Ahok's position as governor unacceptable. Behind me are the Muslim hardliners who are protesting against Ahok. They are demanding for the arrest and the imprisonment of the governor. Here, hundreds of police are deployed to maintain the peace and order should a clash arise between them and Ahok supporters who are calling for a fair verdict for the governor. Ahok's blasphemy trial is expected to continue until after the Jakarta gubernatorial election next month. Lucille Talusan, CBN News, Jakarta. 어릴 적 잃어버린 가족과 고향을 찾아 떠난 한 청년의 삶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넘어 실종과 입양, 정체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데요. 감동과 기적을 담은 영화 라이언, 그리고 개봉 20주년을 맞아 다시 관객들을 찾아온 영화 천국의 아이들까지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킹스 스피치, 라이프 오브 파이의 제작진이 다시 뭉쳤습니다. 시카고 영화제, 오스틴 영화제 등 총 7개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 골든글로브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화제가 된 라이언입니다. 엄마 그리고 형과 함께 인도에서 살고 있던 5살 소년 사루. 어느 날 돈을 벌기 위해 밤일을 나가는 형을 졸라 따라 나선 사루는 그만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어버리는데요. जरूर मैं काम के लिए जा रहा हूँ मैं कल का काम निपट के आ जाऊंगा तू यही रुकना किधर जा मत गुड्डू मुझे 100 जलेबी लेके आना जलेबी खाना है मुझे 2000 जलेबी जलेबी इधर ही रोक हाँ किधर जा मत 그런데 형을 기다리다 다시 잠에 든 사루가 눈을 뜬 것은 무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낯선 지역. 힌디어를 쓰는 사루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린 사루가 기억하는 것이라곤 형의 이름 구뚜와 정확하지 않은 동네 이름뿐입니다. 수개월 동안 인도 이곳저곳을 떠돌며 힘겹게 살아가던 사루는 결국 입양이 결정되고 무려 7,600km가 떨어진 호주로 가게 됩니다. ये जॉन है और ये सू है ये इनका घर है देख रहे हो? 영화 라이언의 가스 데이비스 감독과 작가 루크 데이비스는 영화 제작을 위해 직접 인도를 찾아 사루의 실제 고향 마을을 체험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기적과도 같은 사루 브리얼리의 실화가 생동감 있게 영화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데브 파텔, 루니 마라, 니콜 키드만 등 아카데미 배우들이 명연기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5살 사루 역의 써니 피와르는 무려 4,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인도 길거리에서 캐스팅됐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천국의 아이들입니다. 엄마의 심부름을 갔던 초등학생 알리는 금방 수선한 여동생 자라의 하나뿐인 구두를 잃어버리고 마는데요.
من نمیخوام شما ناقص بشه بیافته توی خونه. انشالله اضافه کارم بگیرم یه خونه اجاره میکنم پله نداشته باشم. ای پله ها را بری بالا بیای پایین. من یکی از دوستانم با همکار من کوشه چچه با هم هستیم. همون که مریض بشه اصلا به دکتر نمیره. تمام از این داروهای گیاه استفاده میکنه. همیشه هم از این داروهای گیاه راضیه. میگه داروی گیاه بخورن خوب میشه. 동생은 오전반, 오빠는 오후반, 운동화 한 켤레를 번갈아 같이 신게 된 남매는 엄마 아빠한테 들키지 않고 학교에도 지각하지 않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아슬아슬한 달리기를 이어나갑니다. 이란 영화계의 거장 마지드 마지디 감독의 천국의 아이들은 지난 2001년 국내 개봉 당시 제3세계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제70일의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노미네이트를 비롯 20일의 몬트리올 영화제 4관왕 등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싹쓸이하며 극찬을 이끌어낸 명작이기도 하죠. 올해 탄생 20주년을 맞아 재개봉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알리.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알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품이 운동화라는 것. 알리는 마라톤에 출전해 자라에게 새 운동화를 가져주겠다고 약속하고 대회를 준비합니다. 다시 라이언입니다. 무려 25년의 시간이 흐르고 사루는 양부모의 따뜻한 사랑으로 30살 청년이 됐는데요. 대학원에서 우연히 인도 친구들을 만나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자신을 애타게 부르고 있을 엄마와 형에 대한 생각이 사루를 괴롭게 하는데요. 그러던 중 인터넷 지도인 구글어스로 전 세계 어디든 찾을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사루는 가느다란 희망 한 줄기로 25년 만에 집으로 가는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에만 의지해 집을 찾아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도 광활한 땅 인도에서 말이죠. 당시 열차의 속도에 기차에 있던 시간을 곱해 수색 반경을 구하는 데부터 시작된 라이언의 집찾기 프로젝트. 과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동화를 상품으로 받으려면 1등도 2등도 아닌 3등을 해야만 하는 것. 도대체 어떤 전략이자야 3등을 할 수 있을까요? 동생을 위해서라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소년 알리. 1등도 2등도 아닌 반드시 3등을 해야만 하는 알리의 특별한 운동화 릴레이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따스한 햇살이 언뜻언뜻 봄 내음을 흘리고 가는 2월. 봄을 더욱 앞당길 따뜻한 온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영화 라이언 그리고 천국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각 학교의 졸업식이 이어지면서 어렵게 학업을 마친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로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